자, 반갑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좀 일찍 왔습니다. 일찍 왔고 어제 결국엔 못 갔다. 아마 갔으면 메인은 틀렸을 거예요. 아마 레가니스 승하고 나폴리 저 뉴캐슬 승을 갔을 거고 그 2순위로 갔으면 3경기밖에 없었기 때문에 갈 게 없잖아요. 결국 고배당을 노려서 가지 않았을까. 그 볼로냐 무에 뉴캐슬 마인. 뭐 결과론적이긴 합니다만 어제 그래도 무승부 가장 확률이 높았던 볼로냐랑 뉴캐슬이 이제 3대 0으로 이겼기 때문에 뭐잘 골라가셨길 바라면서 저는 오늘 11경기인데 10경기만 합니다. 아챔은 제외를 했어요. 굳이 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아챔은 과감히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챔피언십이랑 챔피언스 리그만 하도록 할게요. 오늘 챔스가 2경기, 나머지 잠깐만, 제 챔피언십 몇 경기였지? 9경기로 보이는데 잠깐만요. 블랙번 뭔가 빠진 것 같긴 하거든요. 한 번 더 확인을 해볼게요. 제가 빠뜨린 게 있나? 제 기억도 11경기였던 것 같은데 뭐 하나 빠진 것 같네. 더비카운 노리치. 그래. 셰필드가 빠졌구나. 셰필드가 빠졌었네요. 그래서 11경기입니다. 그 아챔을 포함하면 12경기인데 아챔은 제외를 하고 이렇게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이랑 즐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자 그러면 알타원하고 샤르자, 물론 시간대가 비슷한 시간대긴 하지만 나중에 이거 다 끝나고 나서 분석은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랙번하고 셰필드 왠지인데 일단 이제 리그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죠. 그래서 뭐 강등권도 싸움이 되게 치열합니다. 자 셰필드 왠지가 블랙번 상대로 최근에 이제 상성에서는 약간 우세인데 원정 가서도 최근 20년도 이후에 보면은 1승 1무거든요. 그래서 야구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둘이 순위가 비슷합니다. 지금 12, 13인데 승점이 52점. 물론 이제 6위권에 이제 브리스톨을 따라잡기엔 8점이라서 남은 잔여 경기가 6경기밖에 안 됩니다. 46경기 중에 40경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산술적으로는 좀 힘들어 보여요. 그래도 8점이면은 거의 3경기니까 일단 다 이기고 봐야죠. 다만 강등권하고는 이미 11점 차라서 강등 당할 일은 전패를 하지 않는 이상 거의 뭐 이 중위권에서 순위가 끝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주 큰 동기부여라고 생각할 것까지는 없는데 그래도 둘이 승점이 같고 득실은 셰필드 왠지가 득점이 좀 더 많지만 실점이 훨씬 더 많아서 득실은 블랙번이 좋습니다. 그리고 홈의 블랙번이다. 홈의 블랙번이 성적이 좋죠. 근데 셰필드 왠지가 의외로 반대로 홈에선 성적이 아주 하위권이고 원정에서 상위권입니다. 홈에서 밑에서 두 번째, 원정은 5위. 확연하게 차이가 있죠. 그래서 홈의 블랙번도 승점이 뭐 10승 3무 7패 아주 높다고 볼 수는 없어요. 거의 한 중간, 중간보다 조금 밑인데 원정의 셰필드 왠지가 이제 워낙 그 성적이 좋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참고해야 됩니다. 왜냐면 최근에 올해 들어서 딱 1승밖에 없었어요. 홈에서. 그리고 나머지 7경기 3무 4패인데 4연패 중인데 원정에서 하는 거 보면 지금 3경기 무패 3대0 3대2 1대1
그래서 확실히 원정 셰필드 웬즈가 좋다. 그리고 블랙번은 지금 5연패, 7경기째 승리 없거든요. 타이밍상 한번 이겨줘야 되긴 하는데 요새 워낙 득점력이 저조해서 셰필드 웬즈의 원정을 생각하면은 가기가 좀 쉽진 않습니다. 그리고 공격이 일단은 부상자도 있고 바이만 팀 내 골이 가장 많긴 하지만 그리고 셰필드 웬즈는 그거에 비해서 최근 부상이 한 명 있긴 해요. 수비 쪽에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장 부분도 저는 셰필드 웬즈가 좀 더 괜찮다는 입장이고 배당이 비슷하잖아요. 이 경기는 블랙번이 6연패까지는 생각을 못 하겠어요. 5연패도 좀 빡세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홈이고 셰필드 웬즈도 원정에서 3경기 무패 중이긴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하면 흐름대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셰필드 웬즈가 그래도 원정 3경기 무패이기 때문에 최근에 블랙번의 그 득점력 2경기 득점이 없었고 뭐 득점을 하더라도 뭐 한 골 이상을 잘 못 넣고 있는 상황이라 프렌 봐야 될 것 같아요. 셰필드 웬즈 프렌. 셰필드 웬즈가 프렌 받았기 때문에 냉정하게 갑시다. 냉정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오버는 잘 모르겠다. 뭐 셰필드 웬즈도 최근 3경기 다 언더기 때문에 뭐 언더일 확률이 높아요. 블랙번의 득점력 보면. 근데 뭔가 블랙번이 이기는 상황이 나오면 오버가 나올 것 같아서 언오번 건너뛰겠습니다. 자, 브리스톨하고 웨스트 브로미치 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 조합은 분석이 끝나면 한 6시 반 정도 될 것 같고 한 8시까지 좀 마무리해서 보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브리스톨하고 브로미치. 자, 6위 브로미치 8위 승점 3점. 그리고 6위권에 이제 브로미치가 근접했기 때문에 남은 잔여 경기 6경기 생각하면은 일부러 가기 위해선 포기할 수 없죠. 그리고 득실도 오히려 브로미치가 조금 더 괜찮습니다. 실점이 적어서. 다만 이제 브리스톨의 홈이다. 11승 6무 3패 이제 엄청난 홈 성적. 브로미치도 둘 다 이제 원정보다는 홈이 훨씬 승리도 많고 승점도 좋은데 브로미치가 원정에서 이제 무가 많다 보니까 그게 살짝 좀 걸리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브리스톨도 홈에서 무가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아주 최근 부상은 없어요. 여전히 이제 뭐 조시마자의 이제 브로미치의 이제 뭐 장기 부상 중이고 브리스톨도 수비 쪽의 부상은 꽤 됐기 때문에 뭐 별 차이가 없다. 그러면 일단은 상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브로미치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우세한데 최근 전적만 보면 또 브리스톨이 괜찮아요. 그래서 거의 반반이라 보겠습니다. 그리고 브리스톨이 괜히 홈에서 성적이 좋은 게 아니고 최근 5경기 4승 1무 뭐 노리치, 와포든, 미들즈브로 다 이겼고 최근 원정에서도 셰필드 유나이티드랑 뭐 미럴 상대로도 비겼기 때문에 최근에 졌던 경기는 번리 한 경기밖에 없습니다. 근래 한 9경기? 9경기 중 딱 한 번 진 게 이제 번리전이거든요. 그래서 승률이 아주 좋다. 그래서 홈에서는 웬만큼 안 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브로미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2경기 득점 없이 패배를 했거든요. 노리치, 썬더랜드. 물론 그 전에 번리, 리즈 원정에서 이제 무도 있었고 3연속 무승부도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뭐 둘 다 동기부여가 있고 하지만 최근에 브로미치가 득점이 없었다는 점 그리고 그 전에 득점을 넣어도 거의 한 골이 대부분이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언더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9경기인가 연속 언더일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톨도 오버에 비해 언더가 많아서
언오버는 그나마 언더 가능성이 좀 높긴 합니다. 다만 이제 브리스톨이 최근에 5경기에 4연승 할 때 다 2골을 넣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브로미치가 뭐 못해도 한 골은 넣는다 치면 사실 언더보다는 배당도 오버가 더 좋고 오버 가능성이 좀 더 있어 보여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언어보는 살짝 애매합니다. 그래서 브리스톨 승무 쪽으로만 볼게요. 왜냐면 브로미치가 이제 최근 연패도 한 적이 없었는데 가장 근래 연패를 했고, 또 이제 상대가 노리치 썬더랜드다 보니까 뭐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 브리스톨도 최근에 와포드나 노리치, 헐시티 결국엔 미들즈브로까지 4경기 연속 실점을 했고, 그래서 실점 안 한 경기보다 실점했던 경기들이 더 많아서 아무리 홈에서 성적이 좋긴 하지만 살짝 무승부가 걸려요. 근데 득실이 확실히 좋긴 합니다. 30골에 16골 실점. 보통 뭐 득실이 비슷할 수도 있거든요. 코번트리 같은 경우도 35골에 24골인 것처럼 10점대 실점은 아주 좀 잘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브리스톨 승무 2경기 득점이 없기 때문에 승을 좀 더 보도록 할게요. 자, 더비카운하고 번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위의 번니입니다. 더비카운은 지금 저 멀리 있죠. 아주 멀리. 강등권하고 승점이 같습니다. 카디프하고. 근데 이제 득실에서 앞서서 한 단계 위에 있는 거지. 그리고 번니는 셰필드하고 이제 리즈를 따돌리고 1위로 지금 그래도 아직 모릅니다. 언제든 뒤집힐 수 있는 이제 한 경기의 승점 차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고, 득점도 번니가 좋고 실점은 무려 이제 4배 이상 차이 나기 때문에 압도적인 실점 번니. 그리고 딱 하나 이제 더비카운이 좋은 건 홈이라는 점. 원정에 비해 홈에서 대부분 승점을 챙겼기 때문에. 근데 이제 번니도 홈 무패지만 원정 무패는 아닌데 원정에서도 12승 6무 2패로 1위입니다. 승점도 가장 좋고 득실도 엄청 좋고. 그래서 일로 보나 절로 보나 번니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지금 보면은 최근에 부상 의심되는 선수가 더비카운에 공격 쪽에 2명이나 있기 때문에 골에 관여한 부분들도 있고, 거기다 미드필더나 수비 장기 부상자 좀 애매한 상황들이 많아서 전체적으로 거의 장기 부상자도 많이 없는 번니가 좋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요 경기는 뭐 번니 승 봐야죠. 아무리 근데 더비카운이 최근에 잘하긴 해요. 그 4연승도 했고, 홈에서 프레스턴, 코번트리, 블랙번 상대로 이제 3연승까지 하고, 4연승 할 때 다 다득점을 했기 때문에 그 전에 뭐 무득점 경기가 많았던 그 더비카운하고는 또 최근엔 다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니가 압도적으로 그 프레스턴하고 FA컵 빼고는 여전히 리그에서 무패 중이고, 그리고 지난번 코번트리한테 1실점 하긴 했지만 여전히 엄청난 기세입니다. 이게 우승을 위해서는 반드시 좀 승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번니 승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언오버를 번니가 언더가 많다고 언더를 가면 좀 안 돼요. 왜냐면 예전에 뭐 서로가 언더인 상황이면은 언더 갈 확률이 높은데, 더비카운은 또 최근에 3연승 할 때 다 득점을 했고, 그리고 번니도 최근에 보면 2대1 스코어가 좀 있습니다. 어쩔 때 뭐 5대0, 4대0도 만들기 때문에 저 언더의 배당 대비는 아주 서로가 언더가 확실한 그런 언더 상황이 아니면 굳이 갈 필요는 없다. 그래서 저는 번니 승. 혹시 더비카운이 이제 4연승 때문에 번니도 원정에서 프레스턴이나 포츠머스, 그리고 최근 카디프나 코번트리전에 실점을 했었어가지고 물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요. 번니 승을 높게 보지만 저는 아까 브리스톨처럼 6대4 정도로 봅니다. 그리고 상성도 번니가 좋아요. 아주 최근 경기는 번니 홈에서 비긴 거밖에 없긴 하지만 그 전에 성적들을 보면은 번니가 좋고,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노리치 썬더랜드 가도록 할게요. 자, 노리치 같은 경우 지금 썬더랜드하고 비교했을 때 승점이 20점 이상 차이 납니다. 노리치도 52점이라 브리스톨을 따라잡긴 좀 빡세긴 해요.
근데 이제 득점력은 확실히 높습니다. 리즈 다음으로 득점력이 많고 썬더랜드도 득점력이 적은 편은 아니에요. 57골이면. 다만 이제 노리치가 득점에 비해 실점이 워낙 많거든요. 그래서 득실은 썬더랜드가 훨씬 좋습니다. 다만 이제 노리치 홈이라는 점. 썬더랜드도 이제 홈에서 성적이 압도적으로 좋지 뭐 원정이 안 좋은 건 아닌데 홈에 너무 좋다 보니까 1패밖에 없죠. 그나마 이제 노리치가 홈에서 득점력을 대부분 넣었기 때문에 홈 득점력을 리즈 다음으로 높습니다. 45골. 그래서 결장도 아주 크게 있는 게 아니고 그 수비에 한 명 정도 좀 애매한 상황 빼고는 없고 오히려 썬더랜드가 지금 수비 쪽에 완전 결장이 있긴 합니다. 한 명. 그리고 나머지는 뭐 아주 장기 부상이라든가 그런 상황이어서 그 정도만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노리치가 썬더랜드한테 이제 상성에서 앞서는 건 아닌데 최근에 가장 최근은 반반입니다. 1승 1패로. 다만 이제 노리치가 최근에 잘 못 이겼다. 브로미치를 잡긴 했지만 지난번 2대0에서 셰필드 웬즈한테 3대2로 역전당했던 경기 그리고 스토크를 잡았지만 2실점. 최근에 실점이 꾸준해요. 브로미치 한 경기 빼고는 거의 실점을 다 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하필 또 썬더랜드가 브로미치 원정을 잡고 연승 중이고 2경기 무실점 중. 근데 썬더랜드도 뭐 아주 좋다고 볼 수는 없는 게 지난번 코번트리 3실점도 있고 예전에 뭐 미들즈부르나 뭐 뭔가 이제 오버가 좀 날 때 실점이 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둘 다 성적이 좋아서 저는 노리치가 그렇다고 홈 연승을 가져가긴 힘들 것 같고 썬더랜드도 3연승까지는 좀 힘들지 않을까. 저는 무승부를 좀 보도록 할게요. 뭔가 썬더랜드 프레임 가기에는 노리치의 홈 그 느낌이 좀 강해서 왜냐면 그 전에 썬더랜드가 뭐 원정 무패라든가 했으면 모르겠는데 예전에 스토크 아니면 코번트리한테 졌던 전적들을 생각하면 코번트리도 홈에서 득점이 35득점이나 되거든요. 그래서 노리치 정도면 쉽게 질 것 같진 않다. 무승부 보겠습니다. 무 정도 보겠다. 자, 프레스턴하고 카디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레스턴, 카디프가 아까 얘기했지만 이 승점은 같은데 득실에서 밀려서 강등권이지 이기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레스턴도 강등권하고는 7점으로 근접해 있긴 해요. 아직 모르거든요. 전패하게 되면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경기가 중요합니다. 근데 하필 카디프는 안 좋은 원정에서 이제 붙기 때문에 원정에서 2승인데 10번이나 비겼습니다. 그래서 무가 좀 많은 편이고 프레스턴도 홈에서 7승을 하고 있지만 11번을 비겼기 때문에 둘 다 무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프레스턴은 일단 브로미치하고 챔피언십에서 무가 가장 많은 팀이고 카디프도 14번 비기면 적은 편은 아니죠. 그래서 둘 다 무가 많지만 어쨌든 승점은 프레스턴이 높고 그리고 카디프가 실점이 워낙 많다 보니 득실은 프레스턴이 좋습니다. 딱 하나 앞서는 거 카디프의 득점력. 득점이 프레스턴보다 조금 좋다. 근데 이게 원정이잖아요. 그래서 원정인 점을 감안하면 좀 아쉽다. 그리고 프레스턴은 지난번에 그 뭐지 여기 퇴장 표지가 퇴장은 아니구나. 잘못 봤네. 탈장이었구나. 수비에 탈장이 한 명 있고 주전기퍼가 부상 중이거든요. 요게 그나마 최근 이슈고 카디프 쪽은 보면은 수비의 부상 근데 애매한 표시라서 나올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주전기퍼가 카디프도 부상 중이어서 서브가 뛰긴 하는데 그 기간이 오래되긴 했어요. 프레스턴보다. 그래서 프레스턴이 조금씩 더 손해지 않나. 아주 살짝. 근데 최근에 프레스턴이 이제 카디프 원정에서 연승을 하긴 했는데 오히려 프레스턴도 홈에서는 카디프 상대로 최근엔 좀 많이 졌거든요. 그리고 최근 3경기 승리 없죠. FA컵까지 포함해서. 근데 리그 한정으로 보면 일단 올해 진 적이 없습니다. 프레스턴. 무가 많아서 그렇지.
2승 5무. 그리고 카디프는 지난번 퀸즈파크한테 비기긴 했지만 그 전에 뭐 리그 3연패, 뭐 컵대회 포함 4연패도 했었고, 뭔가 지더라도 쉽게 안 지는 점을 생각하면은 프레스턴이 유리하긴 한데, 카디프도 최근에 썬더랜드전도 한 골, 뭐 블랙번전 잡고, 퀸즈도 비겼고 해서 이 강등권인 점을 생각하면은 이것도 무승부를 유력하게 보겠다. 원래 프레스턴이 홈에서 잘하기 때문에 프레스턴 쪽을 봐야 되는데 이 원정에서 카디프가 또 무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뭐 프레스턴이 홈에서 2번밖에 안 지긴 했지만 원정 무가 많은 점을 생각하면 카디프도 워낙 이제 갈 길 바쁜 입장이라 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무승부도 확실히 보이는 무승부가 아니고 좀 애매한 거라서 고민이 되네요. 요새 무승부가 뭐 그때 호축하고 이제 묶어갔던 그것도 적중을 하고 얼마 전에 로마 비아레알도 적중을 해서 이번도 무승부를 잡아주면 좋긴 한데 챔피언십은 확실히 제가 그나마 그 해축 중에 제일 좀 분석하면 잘 흐름대로 안 나오는 리그 경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물을 어떻게 잡아갈지가 좀 고민이네요. 자, 셰필드부터는 그냥 쭉 가도록 할게요. 나머지는 조합에 따로 다 포함시켜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셰필드 유나이티드하고 미럴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셰필드 유나이티드하고 이제 미럴의 경기인데 일단 셰필드 유나이티드는 우승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미럴하고의 그 전적을 보면은 최근에는 거의 반반이거든요. 이겼다 졌다를 반복하는데 일단 홈에서는 그래도 근데 홈에서도 거의 비슷해서 큰 차이가 없네요. 다만 이제 셰필드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에 지금 불과 1점 차거든요. 번니하고. 오늘 번니도 원정이라 둘의 그 경기 결과에 따라 또 순위가 바뀔 수 있습니다. 일단 셰필드 유나이티드 입장에서는 홈이니까 일단은 잡고 봐야 되는데 미럴도 브리스톨과 불과 6점 차. 자기들도 이제 승격을 하려면 6위하고의 승점 차가 이제 근접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죠. 그래서 득실은 당연히 셰필드가 좋긴 하나 홈에서도 성적이 엄청 좋죠. 근데 잠시만요. 지금 보면은 지난번 옥스퍼드전을 졌단 말이죠. 제가 이 승리를 봤던 경기인데 참 아쉽습니다. 왜냐면 그 전에 5경기 무패를 기록하고 있었고 원정도 이제 한 6연승인가 달리고 있었거든요. 어쨌든 그걸 옥스퍼드한테 이제 깨지는 바람에 1위 자리도 내주고 다만 이제 홈에서 최근에 진 거는 이제 리즈. 그 전에 헐시티한테도 졌는데 최근에는 그거 한 경기이기 때문에 그래도 홈인점을 감안하면 이길 가능성을 높게 봐야죠. 미럴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난 경기 포츠머스를 잡고 홈에서도 스토커를 잡고 연승 중이긴 하지만 원정 지금 2경기 무득점 중이죠. 물론 상대가 썬더랜드하고 리즈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일단 미럴도 동기부여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셰필드의 연패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다. 그래도 홈인데 이겨줘야죠. 배당이 안 좋아서 그렇지 셰필드 유나이티드 승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홈승을 보긴 하지만 지난번에 한번 당한 것도 있고 미럴도 동기부여가 있고 뭐 리즈나 썬더랜드 상대로 뭐 아주 뭐 대량 실점을 한 것도 아니라서 아무리 셰필드 유나이티드라도 최근 뭐 프레스턴전 뭐 코번트리 뭐 쉽지 않았죠. 브리스톨하고 비기고. 그래서 결장자 보고 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장이 크게 없어요. 셰필드 유나이티드 최근. 밀월은 공격에 부상이 있긴 한데 이것도 아주 최근이 아니라 수비 쪽에 한 명만 지금 부상으로 뭐 한두 경기 못 나온 것 같은데 그거 말고는 다른 이슈는 없네요. 셰필드 유나이티드 승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보고 넘어가고 그 다음 스토크하고 루턴타운. 아직까지는 뭔가 확실히 다 좋아 보이는 경기가 없습니다. 프렌도 마찬가지고 번리 쪽도 마찬가지고 뭐 브리스톨 뭐 무승부조차. 오히려 어제가 3경기밖에 없었지만 확률로 따지면 뉴캐슬만한 좋은 경기가 아직까지는 없다. 뭐 무승부도 어제 볼로냐 나폴리는 확실히 이제 보이는 무승부였고. 일단 스토크하고 루턴타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상대 전적이 루턴타운이 이제 연승 중인데 그건 홈이었고 스토크가 홈에서는 루턴타운 상대로 좋아요. 최근에 2승 1패. 그리고 지금 스토크하고 루턴타운의 이제 성적을 보면 진짜 박빙입니다. 불과 4점 차. 루턴타운은 이제 강등권 23인데 스토크는 43점으로 바로 위에 있거든요. 오늘 이기면 일단 루턴타운이 1점 차로 쫓아갑니다. 스토크는 오늘 달아나지 못하면 강등을 이제 지금도 걱정인데 더 걱정해야 되는 입장이고 득실은 스토크가 득실 다 조금씩 앞서거든요. 그나마 루턴타운이 원정이라서 스토크 입장에서는 해볼만하다. 왜냐 루턴타운도 홈만큼 원정이 좋지는 않아요. 특히 무승부조차 많이 없기 때문에 원정에서 무가 제일 없는 팀이 루턴타운입니다. 3승 2무 15패. 그래서 실점도 많고 그리고 스토크는 딱히 큰 결장이 없어 보입니다. 뭐 루턴타운도 마찬가지긴 한데 최근에 공격의 아데바요가 부상 지금 표시가 좀 애매하게 되어 있어서 그게 결장으로 이어지면은 좀 타격이 있을 수는 있죠. 다만 루턴타운이 최근 2승 2무로 흐름이 좋습니다. 지난번 리즈전까지 비겼기 때문에 최근 4경기 1실점 이상 하지 않고 2승 2무 원정 연승 중. 그래서 그 전에 봤던 루턴타운의 모습은 안 보인다. 그 전에 뭐 원정에서 이기지도 못하고 그리고 최근 2승을 했잖아요. 예전에 루턴타운이 원정 1승밖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안 좋았던 팀인데 어쨌든 최근의 흐름 자체는 좋다. 근데 이제 스토크도 마찬가지로 퀸즈를 3대1로 잡고 지난 프레스턴전도 결국엔 1대1로 비기고 최근 홈에서 3경기 무패. 전체적으로 홈에서 최근 졌던 경기 미들즈프로 경기밖에 없었다. 이러면 뭐 루턴타운이 흐름은 좋아도 스토크도 이제 갈 길 바쁜 입장이라 이거는 뭐 루턴타운의 흐름을 보면 무승부가 가깝긴 한데 왜냐 루턴도 연승, 스토크도 연승 중인 거죠. 다 각각 홈 원정. 근데 홈팀 이점을 좀 더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스토크 승무 봅니다. 승무. 언어번은 애매해서 건너뛸게요. 자, 와포드하고 헐시티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몇 경기 안 남았는데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와포드. 당연히 헐시티보다 득점이 좋지만 실점이 좀 더 많아서 득실은 생각보다 아주 많은 차이가 있진 않아요. 그리고 와포드가 원래 홈에서 성적이 좋은데 대부분 졌던 경기가 올해 들어서 다 졌습니다. 6패 중에 5패가 올해 진 경기이기 때문에 요즘에 홈 성적이 좋다고도 볼 수는 없어요. 그래도 여전히 홈에서 승점은 높습니다. 그동안 쌓아뒀던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헐시티는 반대로 원정에서 꼴찌고 홈에선 꼴찌고 원정에서 성적이 좋은 팀인데 오늘 원정이죠. 그래서 요새 폼이 안 좋은 와포드 상대로는 원정이니까 해볼 만하다. 그리고 공격의 차크 베타제 쿼드오버 다 이제 부상이 좀 애매한 표시라서 수비수의 한 명까지 다 결장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헐시티는 최근 달라진 건 크게 없어요. 얘는 와포드도 아까 수비랑 공격 말고는 한 명은 또 장기 부상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게 결장으로 이어지면 와포드가 살짝 손해긴 한데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최근 홈에서 2번 다 비겼습니다. 헐시티랑.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와포드가 홈 성적이 아주 뛰어나요. 11승 3무 6패로 6패 중에 5번을 올해 들어 졌기 때문에 원래 홈 성적이 만만치 않습니다. 좋지가 않아요. 최근에 스완지랑 플리머스전 1승 1무긴 하지만 그나마 챙겨왔던 홈의 승점도 못 챙기다 보니까 오히려 최근에 원정에서 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원정 연패긴 하지만. 그래서 헐시티가 요새 워낙 기세가 좋다 보니까 지난번 뭐 셰필드 웬즈도 잡고, 루턴타운한테 진 게 좀 큰데 뭐 브로미치 원정이라든가 썬더랜드 원정도, 셰필드 유나이티드도 원정도 잡았던 헐시티입니다. 그래서 은근히 괜히 홈에서 꼴찌고 원정에서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 경기도 마찬가지로 와퍼드가 홈이긴 하지만 요새 좀 불안합니다. 플리머스하고도 홈에서 비겼거든요. 지금 꼴찌가 플리머스입니다. 원정 꼴찌도 플리머스. 그래서 요거는 헐시티 프레임 봅니다. 뭐 동기부여 측면으로 가면은 와포드도 브리스톨을 7점 차라 좀 따라잡으면 되는데 헐시티가 강등권에 있기 때문에 요즘 폼도 더 좋고 헐시티 쪽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프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챔피언십 마지막 경기 가도록 할게요. 자, 미들즈브러하고 리즈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들즈브러 같은 경우 리즈 상대로 지금 최근에 1승 4패거든요. 많이 졌어요. 그리고 홈에서도 지금 연패 중이고, 그래서 상성에서는 좋을 게 하나도 없다. 근데 최근에 블랙번전 이기면서 옥스퍼드전 이후로 연승, 3경기 무패, 그리고 홈에서는 3연승 중입니다. 그래서 근래 들어서 진 거는 스완지 원정밖에 없고 나름 득점도 좀 꾸준히 하고 있어서 괜찮긴 합니다만은 상대가 리즈다 보니까 쉽진 않을 거다. 근데 이제 리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래 홈에선 잘했잖아요. 근데 최근에 홈에서 스완지전도 비기고, 그리고 원정 한때 불안했던 적이 좀 있었었는데 뭐 다시 잘하는가 싶더니 최근에 포츠머스 원정도 지고 퀸즈한테도 2대2로 비기고 루턴타운 전까지 비기는 바람에 지금 3경기 승리가 없습니다. 원정. 왜냐면 리즈 입장에서는 승점 82점으로 3위까지 밀려났거든요. 그 중에 한 경기만 이겼더라도 뭐 퀸즈나 스완지, 뭐 포츠머스, 뭐 비기기만 했더라도 포츠머스, 너무 아쉬운 경기들이 많습니다. 지난 루턴타운전도 그렇고. 그래서 최근 5경기 중에 한 번밖에 못 이겼다. 그래서 그때 셰필드 유나이티드 3대1로 잡을 때 그 느낌이 없어요. 요새는 너무 좀 불안합니다. 원정 자체가. 더군다나 이제 홈에서 연승 중인 미들즈브러라 이거 원정에 저 리즈 배당은 갈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땐. 뭐 마엔하고 핸디무 쪽으로 빠지는데 오히려 이런 경기는 언어보러 가야 좋지 않을까. 저는 미들즈브러가 홈이라고 해서 프렘 보기에는 그래도 리즈가 잘할 때는 또 잘하기 때문에 뭔가 이제 당연히 이겨야 될 팀들한테 비겨가지고 지금 문제지, 뭐 포츠머스전 진 거라든가 전체적으로 패배가 원래 들어서 딱 한 번입니다. 그 포츠머스전. 그 뮤럴전은 FA컵이기 때문에 리그 통틀어서 진 경기는 한 경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쉽게 아무리 미들즈브러가 흐름이 좋아도 이 프렌을 못 간다. 그리고 뭐 미들즈브러도 지금 5위라서 동기부여가 없는 건 아니죠. 왜냐면 조금만 더 하면은 굳힐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15점 차 나는 썬더랜드를 쫓아갈 순 없고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이제 코번트리나 브로미치, 미럴 그 라인을 이제 버텨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브리스톨이랑 60점으로 승점이 같잖아요. 뭐 리즈는 이제 어차피 너무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걔네끼리 이제 우승 경쟁이고 다 동기부여가 있습니다. 다 동기부여가 있는데 일단 미들즈브러가 홈 성적이 괜찮아요. 근데 리즈도 워낙 패배가 적은 팀이라 번니 다음으로 패가 적거든요. 무도 많고.
그리고 득점이 압도적입니다. 79득점. 7점도 적고. 그래서 굉장히 고민이 돼요, 이 경기. 리즈를 우승권으로 이제 보면서 이제 접근을 해야 될 건지, 아니면 그 미들즈브로의 이제 3연승, 최근 4경기 무패, 그 기세를 좀 더 볼 건지. 기세를 좀 더 봤다면 프렌을 가야겠지만 리즈가 그래도 전체적으로 패배를 봤을 때는 그 한 번밖에 없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어느 쪽 승부를 보긴 어렵습니다. 요거 미들즈브로도 만약에 뭐 딱 중위권에 있어가지고 뭐 이겨도 그만 져도 그만 하면은 상관이 없는데, 오늘 지면은 또 나머지 경기들에 따라 또 순위가 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황이라 과감하게 무승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미들즈브로하고 리즈가 또 질 것 같진 않아요. 뭐 포츠머스전처럼. 근데 이기기에도 최근 퀸즈나 루턴타운의 흐름을 봤을 땐 좀 쉽지 않다. 오히려 단순하게 흐름만 보면 미들즈브로 프렌이 가장 좋아 보일 수는 있죠. 3연승 중이라 홈에서. 근데 상대적인 전적들 상대성도 있고 그래서 무승부가 가장 좋습니다. 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러면 9경기죠. 9경기. 오늘 8경기 줄 알았는데 챔피언십 9경기였습니다. 이거 마무리하고 이제 중요한 챔스, 아스널, 레알, 미넨, 인테로 오늘 다 재밌겠네요. 요새 챔스를 거의 못 봤는데 오랜만에 한번 보든가 해야겠네요. 특히 미넨, 인테르전이 좀, 아스널, 레알도 재밌을 것 같은데 미넨전이 좀 기대가 됩니다. 미넨이 어디까지 올라갈지가 좀 궁금하고. 자,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아스널, 레알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합은 한 8시에서 9시 사이 간다 보면 돼요. 방송을 좀 빨리 끝나더라도 챔피언십이 너무 막 좋아 보이는 게 없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 승무패 포함된 경기가 있더라고요. J리그.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오늘 경기 포함해서 이제 승무패도 이제 분석을 해야 돼서 어쨌든 자, 그럼 아스널하고 레알. 상대 전적이 둘이 붙은 적이 많지는 않아요. 가장 마지막이 이제 19년도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아스널이 레알 상대로 예전에 챔스 06년도부터 시작해서 4번 단 한 번도 진 적은 없긴 해요. 2승 2무. 일단 상성은 아스널 우세.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뭐 우세도 우세해서 우세라는 건 아니고 그냥 수치상으로만입니다. 8강이 진짜 재밌는 게 이제 다른 편에는 이제 바르샤 도르트문트, 미넨 인테르 승자 붙고, 아스널 레알은 이제 파리랑 에스턴인데 사실 공격력 치면 파리랑 바르샤가 가장 센 것 같고, 뭐 네임드로 보면은 지금 뭐 레알, 챔스에 강한 레알, 뭐 미넨, 인테르, 에스턴이나 도르트문트나 아스널은 생각보다 이제 다른 팀들에 비해 조금 챔스 쪽에서는 인지도가 좀 살짝 낮긴 하죠. 자, 근데 이제 어쨌든 아스널은 PSV를 원정에서 7건이라 때려놓고 올라왔고, 최근에 7경기 무패 흐름까지 이어가면서 나름 괜찮긴 하지만 결국 실점이 없는 게 아니고 이겨도 대부분 한 골 차였기 때문에 아스날이 7경기 무패긴 하지만 무가 좀 많습니다. 3승 3무. 그래서 뭐 아주 완벽하게 좋다 이렇게 보기도 어렵고, 자, 레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아스날보다 무패 흐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홈보다 원정이 좋냐, 그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아스날은 득점 차이가 뭐 한 골밖에 안 나서 뭐 그렇다고 볼 수는 있는데, 레알은 더 안 좋은 게 지난 발렌시아전까지 졌고 소시아고의 컵 대회도 졌고 홈에서 연패 중입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원정에서도 보면은 비아레알전 이겼지만 한 골 내주고, 베티스 원정에선 또 지고, AT 원정에서도 져가지고 결국 홈에서 AT 잡았는데 연장 가서 승부차이 끝에 올라온 챔스이기 때문에 사실 요새 레알 폼을 보면 뭔가 멤버에 비해서는 항상 경기들이 힘들어요. 레가네스저도 사실 거의 뭐 질 뻔한 거 이겼고, 근데 그 여파가 바로 이제 컵대회 고스란히 스코어로 나오고, 발렌시아 전까지 졌기 때문에
지금 최근 레알 했던 그 경기 내용들을 보면은 아주 불확실합니다. 아주 아무리 챔스에 강한 레알이라도 아스널 원정이라서 몰라요. 이게 단판으로 끝나는 거면 레알에 좀 우세를 보겠는데 아스널이 일단 홈에서 먼저 시작하기 때문에 전 유리할 거라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예전보다 결장이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수비 쪽에 한 명이 더 부상당해서 지금 공격의 하베르츠 그리고 수비에 마갈량이스가 최근 부상이니까 그거 말고는 크게 없는 것 같긴 해요. 뭐 다 장기 부상이라. 자, 그럼 레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알은 뭐 추아메니의 경고 누적 말고는 없어 보여요. 뭐 다 장기 부상이고. 음바페, 비니시우스, 호드리고, 벨링엄. 공격 라인이 워낙 좋긴 한데 이런 와중에도 불구하고 항상 못 이겼다는 점. 요새 보면은 뭐 발렌시아전 지고 소시 진 거. 저는 좀 이거를 좀 쉽게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뭐 못 이겼거나 그런 게 아니고 일단은 졌기 때문에 그것도 실점을 멀티골 이상 내주면서 져가지고 예전에 AT하고의 챔스에서 0대1로 졌던 그 느낌이 아니에요. 특히 원정 보시면 꾸준했거든요. 실점이. 레가네스, 맨시티, 오사수나, 뭐 베티스, AT, 비아레알, 에스파뇰 전까지 졌습니다. 원정에서는. 그래서 원정 조심해야 됩니다. 레알. 저는 아스널 배당 빠지는 게 왜 빠지는가가 아니고 빠질만 하다 보여집니다. 근데 그걸 아셔야 되는 게 챔스의 레알, 물론 이 토너먼트 방법이 바뀐 레알은 예전만큼의 그 강함을 못 보여주긴 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여기까지 올라온 거 보면 그래도 챔스의 레알이다 해서 아스널 승을 보지만 요거는 다른 쪽을 하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 레알이 이기는 그림까지 생각을 할게요. 냉정하게 아스널 승을 보지만 그렇다고 아스널 승부를 볼 수는 없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다득점 무승부도 가능한 사이즈이기 때문에 어느 보 가기가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아스널 승을 보고 만에 하나 원정의 승까지 생각을 하면 오버를 같이 볼게요. 같이. 아스널 승과 오버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흐름 자체는 아스널인데 이걸 다 깨트리고 이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공격력의 이제 득점력들을 보면. 근데 그게 계속 이어지던 그 패턴에 이제 그 불안한 그 스코어로 나올 건지 이걸 다 깨고 레알은 레알이다 하면서 이길지 그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경기 가도록 할게요. 자,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30분까지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해서 오르님 오셨네. 이게 방종은 좀 평소보다 일찍 시작을 해서 일찍 끝나지만 아마 조합은 챔피언십이 오늘 애매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분석을 하는데 오히려 3경기인 어제가 더 좋아 보였다는 느낌이 들어요. 뉴캐슬 만한 경기가 안 보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고민을 좀 하다가 뭐 빠르면 한번 8시 전으로 보낼 수도 있고 조금 늦으면 뭐 8시 좀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경기 가도록 할게요. 자, 뮌헨 인테르. 저는 요게 가장 재미있을 거라 보여지거든요. 자, 뮌헨하고 인테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뮌헨은 이제 노이어가 이제 부상 중인데 수비에도 우파메카노랑 이제 데이비스의 부상, 그리고 무시알라가 지금 부상으로 떠 있는데 이러면은 코망도 지금 애매하고 이러면은 뮌헨이 결장이 없는 게 아니죠. 근데 이제 인테르도 보면 둠프라이스 여전히 부상 중이고 그리고 지엘린스키도 부상 중이고 아슬란이 경고 누적에 타레미도 부상.
뭐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도 미넨이 조금 더 손해인 것 같긴 한데, 일단 그 이 미넨이 인텔을 상대로 거의 반반입니다. 반반. 음. 최근에 인텔을 원정이랑 홈에서 22년도에 다 잡았기 때문에 최근엔 이제 조금 좋다고 볼 수는 있는데, 뭐 이런 전적들은 뭐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오히려 최근 흐름이 전 더 중요하다 보여지는데, 뮌헨은 챔스에서 뭐 레버쿠젠도 3대0, 2대0으로 이겨서 가장 최근에 챔스 흐름은 좋습니다. 그 전에 셀틱한테 이제 홈에서도 1대1로 비겼던 거 생각하면 확실히 레버쿠젠전은 어, 조금 완벽하게 잡았다고 볼 수도 있죠. 실점 없이. 근데 요새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움전 두 골에서 이제 퇴장 이후에 3골 내주고, 유니온 베를린 비기고, 장크투도 3대2로 겨우 이기고, 아우크를 잡긴 했지만 어쨌든 리그에서 실점이 꾸준했거든요. 근데 이게 챔스는 또 다른 측면으로 봐야 되는 게, 어쨌든 마지막 챔스 레버쿠젠전은 두 경기 다 이제 무실점이었기 때문에 리그에서는 좀 불안하긴 합니다. 근데 챔스 한정으로만 놓고 마지막 흐름을 봤을 땐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인테르 같은 경우엔 파르마하고 비겼습니다. 2대2로. 2대0으로 이기다 2대2로 비겼거든요. 그래서 AC 밀란하고의 그 컵대회 또 1대1로 비겼고, 우디네세전도 이겼지만 1실점을 해서 최근 3경기 연속 실점 중이긴 합니다. 특히 원정에서의 인테르, 물론 뭐 아탈도 잡고 페에노르트도 잡고 나폴리랑 비기고 하긴 했지만 예전만큼 무패 흐름이 길진 않아요. 최근에 뭐 7승 3무인가? 10경기 무패긴 하지만 그 전에 유벤이나 피오렌티나 원정도 졌고. 근데 이제 인테르도 챔스 한정으로 놓고 보면 워낙 이제 챔스에서 실점이 좀 적긴 하죠. 모나코나 페에노르트 막판에 이제 그 뭐 실점이 없었고, 홈에서 페에노르트한테 한 골을 내주긴 했는데, 그래도 이게 홈인 걸 감안하면 일단 홈에서는 잡고 들어와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둘 다 결장도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리그 흐름을 봤을 때 뮌헨도 실점이 리그에서 좀 꾸준히 있고, 인테르도 꾸준히 최근에 있다 보니까 최근에 어느 한쪽이 뭐 압도적으로 실점이 적다든가 아니면 뭐 엄청나게 뭐 흐름 자체가 좋다든가 이런 건 아니에요. 뭐 인테르도 물론 이제 흐름 자체 무패 흐름으로 보면 인테르가 조금 더 좋긴 하죠. 10경기째 무패기 때문에. 왜냐면 뮌헨은 최근에 무패 흐름을 좀 길게 가져가다가 11경기쯤에서 이제 보험한테 졌기 때문에 그게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거의 차이가 없어요. 최근 20경기 중에 2번 졌습니다. 뮌헨. 인테르도 마찬가지로 유벤 피오렌티나 2번 졌어요. 그래서 거의 상성을 떠나서 이제 흐름 자체가 거의 둘이 반반이기 때문에 이런 경기는 거의 뭐 한 골 차라고 봐야죠. 그래서 저는 그래도 원정의 인테르보다는 홈의 뮌헨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레버쿠젠의 2대0, 3대0도 좀 크고, 인테르가 못한다는 건 아니지만 예전만큼 인테르가 실점이 없는 게 아니라, 예전엔 그래도 실점이 진짜 경기마다 좀 적긴 했거든요. 근데 요새 보면 몬차전도 두 골 내주고 3대1로 역전했던 경우라든가, 파르마전 2골도 그렇고, 뭐 전체적으로 뮌헨의 근소한 우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홈이라서. 홈발을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만약에 오늘 뮌헨이 못 이기면 인테르 원정은 좀 빡셀 거라 생각이 듭니다. 뭐 파리나 바르샤면 모르겠어요. 뭐 워낙 이제 공격력이 강한 팀들이라 원정 가더라도 때려 넣을 수 있는데, 뮌헨은 그 정도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뮌헨 승무 사이드로 볼게요. 언오버는 이게 챔스인 점을 감안하면은 뭐 박빙의 승부라 언더를 볼 수도 있지만, 이게 지난번 레버쿠젠전 아니면 인테르도 뭐 페노르트 아니면 뭐 그동안 해왔던 거 보면은
오버도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이게 오히려 강팀들끼리 붙는다고 해서 0대0, 1대1이 잘 안 나오더라고. 오히려 다득점이 나오면 나왔지. 그래서 저는 뮌헨 승무 쪽 보는 입장에서 오히려 언더보다는 오버가 더 좋아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언오버는 오버를 좀 더 좋아 보이긴 한데 그래도 뮌헨 승무 쪽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대체적으로 홈 쪽을 봅니다. 근데 이제 언오버로 치면은 아스널은 확실히 오버가 보이는데 뮌헨은 살짝 좀 애매해요. 왜냐 비겼을 때를 좀 생각 안 할 수 없거든요. 근데 아스널 레알은 비긴다기보다는 뭐 무승부가 안 나오고 오히려 승패로 갈릴 것 같아서 오버가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못 보신 분들 다시 보기 보시고 유튜브도 올려드릴 테고 조합은 뭐 챔스는 뭐 대충 어떻게 갈지 뭐 윤곽이 나왔죠. 고민만 하면 되는 거고 결정만 하면 되는 거고 이 고민을 챔피언십을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챔피언십 고민 여부에 따라 지금 승무 보는 것들도 몇 개 있고 무승부 보는 것들도 좀 애매한 포지션들이 있어서 제가 볼 땐 어떻게 조합해 가느냐의 차이인데 이게 이번 주 어제 건너뛰었으니까 쉽지 않네요. 지난주보다 뭐 더 좋은 흐름 가져가면 좋겠지만 최소한 비슷하게라도 가져가야 되는데 최대한 좀 짱구를 굴려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조합은 아마 거의 뭐 8시 9시 얘기한 대로 그 정도 보시면 되고 더 빨리 하면 쪽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없으시면 방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거의 1시간 가까이 했거든요. 이 정도까지 걸릴 줄은 몰랐는데 어쨌든 후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저는 방종하고 조합 마무리해서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내일은 변수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변수냐? 보통 저녁 경기니까 그 전에 한다든가 하겠는데 하필 또 J리그 경기가 있다 보니 J리그를 분석을 할 수도 있고 분석을 하게 되면 뭐 오후 늦게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오전 일찍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정 때문에. 그래서 하게 되면 뭐 오전 오후 둘 중에 할 것 같고 못 하게 되면 조합만 나간다. 그 J리그는 뭐 해축은 예정대로 합니다. 뭐 오전에 한다는 게 아니고 해축은 예정대로 이제 저녁쯤에 할 거고 이 J리그 그 분석 여부가 오전이 될 수도 있고 오후가 될 수도 있다. 요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내일 되면 공지를 또 따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